혹시 주변에서 누군가를 잃고 어떻게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망설였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특히 학교 같은 공동체 안에서는 이 슬픔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더 막막하게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칙, 선생님을 위한 애도 수업의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 문장 하나가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이 겪는 아픔을 너무나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이끌어야 할 선생님들마저도 어떻게 함께 슬퍼해야 할지 몰라 힘겨워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먼저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비극이든 아니면 주변 친구의 개인적인 상실이든 갑작스러운 슬픔이 우리 교실을 덮쳤을 때 우리는 종종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 슬픔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게 그냥 좀 어색하고 불편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슬픔을 함께 나눌 통로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학생들은 미디어를 통해 온갖 자극적인 소식에 노출되면서 불안에 떨고, 선생님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무력감을 느끼죠. 심지어 정치적인 논란이 엮이면 아예 입을 닫아버리게 되고요. 이렇게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슬픔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책이 제안하는 해법이 있습니다. 슬픔을 피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오히려 더 따뜻하게 마주하고 함께 겪어내는 새로운 방식, 바로 따뜻한 애도입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우리는 슬픔을 그저 참고 이겨내고 숨겨야 하는 감정이라고 배워왔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럼 따뜻한 애도가 대체 뭘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슬픔을 억지로 극복하거나 없애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슬퍼하는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함께 안전하게 머물러주는 것. 그 과정 자체가 바로 따뜻한 애도인 거죠. 그럼 이 따뜻한 애도를 실천하려면 뭘 알아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애도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즉 애도의 여정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여정을 걷는 사람들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보통 애도라고 하면 그냥 한순간의 슬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책은 이걸 하나의 여정으로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상실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충분히 겪어내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이렇게 애도를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걸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애도자의 권리입니다. 이건 마치 애도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 같은 거예요. 넌 이렇게 슬퍼야 해라는 규칙이 아니라 네가 어떤 방식으로 슬퍼하든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최소한의 약속이자 권리인 거죠. 이야기하고 싶으면 하고 침묵하고 싶으면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이 정말 좋다고 생각한 부분이 바로 여긴데요. 그냥 이렇게 좋은 개념만 설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교실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답을 준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라고 다 똑같이 슬퍼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이대별로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도,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도 정말 다릅니다. 이걸 알아야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진짜 위로와 지지를 건넬 수 있겠죠. 이거 정말 중요하죠. 우리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오히려 상대방에겐 상처가 될 때가 있잖아요. 힘내, 다 잊어버려, 시간이 약이야. 이런 말들이요. 이 책은 그런 상투적인 위로 대신 상대방의 고통을 인정해주고 그저 곁에 함께 있어주는 말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자, 지금까지는 학교나 교실 이야기에 좀 더 집중했는데요. 사실 이 애도 수업은 학교 담장을 훌쩍 넘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책이 말하는 건 한 사람의 슬픔을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안아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건 더 단단하고 회복력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필수 역량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웰다잉, 즉 좋은 죽음에 대한 고민과 딱 만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잘 떠나보내는 것, 즉 따뜻한 애도의 과정이 없다면 과연 좋은 삶의 마무리가 가능할까요? 남은 사람들의 삶도, 떠난 이의 마지막도 온전히 존중받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웰다인 강사님들이나 우리 모두의 마지막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봐야 할 필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는 문장인 것 같아요. 슬픔은 지워버려야 할 감정이 아니라 소중한 기억을 잘 간직하면서 계속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정말 큰 위로가 되지 않나요? 결국 이 책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잘 슬퍼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한 첫걸음을 떼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